심리로 들여다보는 세상 이야기. 뉴스는 십니다. 네, 정치, 경제, 사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이슈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최경영의 최강시사 뉴스는 십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이야기 같은데 꼰대 심리.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얘기가 되죠. 예. 큰일 났다 이거. 예, 꼰대 심리 세대 차이 극복법. 사실은 제가 그 방송기자연합회에서 저널리즘 그 관련된 위원장을 잠깐 했었는데요. 한 2년 정도. 이 관련해서 모든 회사가 문제가 심각하다. 거기 그 세대 제 세대였는데 50대 정도의 세대 그리고 CEO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예, 네. 지금 소통이 안 된다. 근데 그 문제가 예. 어찌 보면 당연한 게요. 이렇게 다양한 세대가 한 직장에서 한 조직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적이 없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그러니까 저희 예. 우리 예. 50대 초반이면 예. 대기업 사장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 1990년인데 예. 왜 입학 30주년 홈커밍데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 30주년 홈커밍데이를 하는데 그럼 제가 89년도에 대학 들어갔는데 예. 90년에 그 행사를 하면 60년에 들어오신 60학번 선배들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벌써 3년 전에 갔다 왔는데.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오 하고 어떤 분들이 오셨나 봤더니 이거 이렇게 한번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름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예. 현대건설 사장 이명박. 그렇지, 맞아요. 네. 그때는 네, 다. 네. 그리고 50년대, 60년대는 뭐 20대 뭐 참모총장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 실제로 보니까 다 대기업, 뭐 현대, 금성, 선경, 뭐 옛날 명칭 그렇죠. 예. 다 사장, 부사장 혹은 출세 늦은 분 전무. 그렇죠. 그게 만 50세의 1990년의 스펙트럼이었고요. 근데 지금 20대들이 봤을 때는 50대들이 아직도 현업에서 계속 일해. 제가 왜 그 꼴보기 싫겠구나. 2019년에 제가 입학 30주년이라고 해서 예. 제 모교를 또 갔었죠. 예. 80%가 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점점 고령화 사회 되고 예. 그다음에 점점 사회의 기존의 리더층이 두터워지면서 점점 느려지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양한 연령대가 일을 하고 예전에는 마주볼 필요가 없었던 사람을 바로 앞 책상에서 혹은 같은 사무실에서 마주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된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갈등이 더 예전에 없던 매뉴얼이 없는 그러네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집에서도 아빠 봐야 되는데. 그럼요. 예. 너무 싫다 뭐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 이 문제가 심각하다 굉장히 두렵다 이렇게 하기 전에 예. 이게 인구의 추이나 아니면 수명이나 그다음에 이런 다양한 연령대가 이러고 있으니까 예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우리의 새로운 당연한 고민거리다. 새로운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네네네. 잘 소통하면서 잘 공존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이걸 꺼내서 심리학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직면한다. 예. 직면하는 한국 사회가 오히려 정상적으로 봐요. 정상적이다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옆에 나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직면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세대가 세대를 살짝 잘 피해가게 만들어놨어요. 말도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네. 좀 불쾌해도 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회사를 가본 적도 있습니다. 50대가 5층에서 일하고 30대가 3층에서 일하는 듯한 이런 느낌.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일본 문화가 문제를 잘 피해가잖아요. 잘 그렇죠. 덮고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대도 그냥 안 마주치게 자꾸 해놨죠. 그런데 그것도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되고. 그렇죠. 네. 곱겠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조금 그것보다는 문제를 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어떤데라고 서로 좀 부딪히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그런 역동성이 오히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고민을 하잖아요. 예. 그런 그 포럼이나 아니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걸 늘 이슈로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는 건 예. 사실 우리나라의 오히려 더 장점이라고 저는 또 보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드러내놓고 그다음에 그렇죠. 뭔가 해결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네.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죠. 네. 네. 이게 지금 MZ세대는 이전의 세대들과 심리적으로 뭔가 완전히 다릅니까? 원래
그 이전 세대와 다음 세대는 항상 이렇게 늘 충돌하면서 예. 이렇게 왔는데 속도가 좀 빨라진 거고 플랫폼이 좀 더 미디어나 아니면 디지털 기기나 심지어는 뭐 스마트폰 같은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좀 더 속도가 빨라진 것 뿐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는 굉장히 중요하긴 하죠. 디지털 기기 속에서 게임도 많이 해보고 메타버스 세상에 많이 들어가 본 세대이기 때문에 예. 왜 그 공정함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안에서는 다 수평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왜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예. 부잣집 아이들을 보면 뭔가 조금 태생 자체가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인정을 좀 하는 좀 받아들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예. 네, 약간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금수저 논란, 흑수저 논란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자체는 야 너랑 나랑 수저가 다른데 이 문제도 다시 꺼낸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공정함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거는 뚜렷하게 나타나는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 재밌는 건 IMF를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M세대라고 보통 하죠. 예. 밀레니얼 세대. 그렇죠. 왜 예. 우리만 피해를 봐야 돼라고 하는 예방적인 그런 공정함이 좀 강하고요. 그런데 Z세대라고 부르는 예. 이제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훨씬 더 적극적이죠. 그거 나도 할 거야. 나도 할 네, 거야.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향상적 공정함이 좀 많죠. 나도 집 살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M세대는 나만 피해 볼 수는 없어. 예. 우리 모두 다 나만 희생을 강요당해서는 안 돼. 약간 수동적 공정함이죠. 예. 방어적 공정함이고. 그런데 Z세대가 오면 정말 종잡을 수가 없고 아니 잠깐만 왜 이 엘리베이터를 사장님은 타야 돼? 나도 탈 거야. 그렇지. 이런 게 있다라는 게 예. 무슨 뜻이냐면 좀 더 향상적 그 공정성이라는데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예. IMF가 정말 우리 사회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쳤다. 준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구분이 좀 M과 Z 사이에는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 자체를 자꾸 우리가 묶으려고 하는 건 그렇죠. 일단 첫째로 숫자가 적어요. 70년생인 저 예. X세대 예. 너무 숫자가 많죠. 뭐 1년에 100만 명씩 네, 태어났었잖아요. 네, 네, 네. 그때는. 지금 예. 뭐 25만 명 태어나는 시대인데 그렇죠. 이제 이 인구가 확 줄기 시작하면서 너무나도 넓은 연령대를 하나로 묶어보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닌가. MZ라는 말 자체를 벌써 그들은 불쾌하죠. 만약에 1958년에 태어난 분과 58년 개띠와 네, 58년 개띠와 저 네. 70년 개띠를 네. 묶는다고 하면 우리가 말도 안 동의하겠습니까? 되죠. 말도 안 되죠. 그분들이 진정한 꼰대죠. 그런데 그렇게 예. 묶으니까 MZ라고 하는 말 자체에서 이 세대는 뭐지? 그 자체로 꼰대스러운 말인데 MZ란 말 자체를. 그렇군요. 네. 그 안에서 사실 우리가 빈부격차도 있을 거고 성별 차이도 있을 거고 뭔가 좀 느끼는 게 다를 텐데 그걸 너무 그 세대 갈등만 부과시켜서 좀 과장하는 측면도 있다. 그럼요. 예. 그 세대 차이보다 더 큰 건 세대 내에서의 편차인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너희 세대는 이래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상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안 보고 그 당시에 편하게 그러니까 아주 쉽게 보려고 하는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모습을 보죠. 그렇지. 네네. 그렇게 쉽게 규정 지을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홍경남 님이 사실은 이게 질문 구성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꼰대 문제가 인류사임. 그렇죠. 뭐 2000년, 3000년 전에도 다 피라미드에 그렇게 써져 있었다며요. 네, 그런 얘기들 정말 요즘 많죠. 젊은 것들 네, 걱정이야 네, 뭐 네.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칭찬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예. 내가 오히려 칭찬할 때 세대에 대한 그 거리를 벌리는 칭찬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칭찬이죠. 진심으로. 너무 일을 잘해서 기특해서 와 자네 요즘 젊은이들답지 않게 일 너무 잘하네. 이게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 예. 이분이 나를 칭찬한다는 느낌은 명시적으로 들어오지만 예. 이분이 나 같은 요즘 젊은 사람을 안 좋아하는구나는 비명시적으로 들어오죠. 근데 명시적인 메시지보다 비명시적인 메시지가 더 오래 가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나도 싫어하시겠네. 그러니까 이왕 하실 거면 흔쾌히 그 한 끗 차이잖아요. 그렇죠. 잘 꼰대와 아닌 예. 사람의 차이가. 만약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뉘앙스를 주지 말아라 절대. 그렇죠. 네. 예. 오히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인기가 많더라고요. 오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한다는데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둘 다 긍정하는. 네. 상대방 세대의 장점을 대표해서 나한테 보여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후배 세대도 선배 세대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요.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신입으로 들어오신 기자분께서 선배님 나이 드신 분답지 않게 옷을 너무 잘 입으시네요. 이러면 뭔가 한 방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렇죠? 이 찜찜하면 뭐지? 네. 그러니까 당신이 당신 세대의 장점을 나에게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다. 예. 이 한마디의 어떤 그 분위기를 잡으면 굉장히 잘 서로가 서로에게 그 시너지 효과 낼 수 있고 잘 조화될 수 있죠. 네. 그 세대의 장점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면 그 세대의 장점을 보면서 소통을 하려고 하면 소통이 훨씬 더 쉬워진다. 그럼요. 유튜브에서 이수연님은 왜 나이도 젊은데 꼰대짓 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요? 이게 사실 오늘 또 질문해야 될 건데 그 젊은 사람들끼리 그 안에 또 꼰대가 있다. 네. 그래서 사원이 대리한테 저 사람 너무 꼰대 아니야? 25살이 30살한테 느끼는 이 이질감 이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세대 내의 편차가 더 큰 거죠. 네. 심리학에서 이런 젊은 꼰대라고 불리는 분들의 특징을 봤는데 몇 가지 유형이 있죠. 첫째, 어린 나이에 성취감을 너무 크게 가진 사람. 그러니까 세상이 안 변해야 돼요. 자기 룰이 맞는 거죠. 네, 두 번째, 기본적으로 나의 규칙이나 나의 규범을 조금 규칙이나 규범으로 굉장히 단순하게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행위자가 중심이 아니라 행동만 놓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길에서 침을 뱉었어요. 그럼 침을 뱉은 행동 자체가 무조건 안 좋은 거다. 그런데 사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행위자를 안 보고 오로지 행동만 보는 그런 약간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유형들이 젊은 꼰대들이 많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그런 세대 내에서 편차가 조금씩 그러니까 그런 경향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 일정 비율은 있다. 비율은 늘 존재한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대차 MZ 세대와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뭔가 이제 소통을 잘하고 기업도 이제 이것 때문에 기업 문화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러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력을 부장님 이상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들을 쭉 좀 나열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 갔는데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기업에 갔는데 부장님이 제일 싫을 때가 언젠가요? 라고 했더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회의 때 내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을 때 뭐 아니면 뭔가 조금 자기중심적일 때 아니요. 부장님이 제일 싫을 때는 1등으로 뽑힌 게 다 박수 받았거든요. 탕비실에서 양치질 할 때. 모든 20, 30대 분들이 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렇구나. 문제는 되게 사소한 데 있어요. 완전히 다르구나. 일단 소리. 냄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성을 이기는 게 감정이고 감정을 이기는 게 감각이다. 그래서 나의 내가 불편한 소리 내고 있지 않나? 내가 불편한 시각적인 어떤 모습을 연출하고 있지 않나? 한번 이렇게 잠깐만 자기를 다듬는 것부터 돌아보는 것부터 출발을 합니다. 눈, 코, 귀, 입으로 들어오는 걸 아무도 못 이기죠. 그것부터.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조금 확인을 해보시고 서로가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너무 불편한 장면, 냄새, 소리 이런 것부터 조금씩 하시면 그 실마리가 보여요. 그때. 우리가 과거에 했던 것들이 이 젊은 세대들에게는 저 사람 너무 이상해. 그렇죠. 네네. 그래서 어떤 기업은 정말 치카룸 만들고 부장님과 평사원 사이에 갈등 대부분을 해결했습니다. 치카룸. 네네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조금 이제 아이디어를 얻을 것 같아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그 범위나 기준이 완전히 세대별로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게 바로 소리, 장면, 그다음에 냄새 이런 것들로도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충분히 뭐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